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QCC라는 이름으로 조를 만들었고요. QCC의 프로퍼리티 크리에이터 프로라고 나름 요즘에 유행하는 밈을 섞어서 만든 건데 품질을 만드는 팀 정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작게 슬로건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크리에이팅 베럴 퀄리티, 크리에이팅 베럴 밸류라고 해서 좋은 품질이 좋은 가치를 만든다 라는 의미를 먼저 저희 팀의 목적입니다. OE 기반 생산성 KPI를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현하고 자동화, 시범화를 통한 팀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OE 기준 및 KPI 정의를 하고 표준화를 진행하고 현장 입력 프로세스를 앱스를 사용해서 디지털화를 진행합니다. 이후 데이터 수집 알림을 오토메이트를 사용해서 자동화를 하였고요. 파워 BI를 통해 시각화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4개를 합쳐서 데이터 흐름을 엔드-투-엔드로 구현을 하고 수집, 저장, 분석, 활용 이런 순서대로 데이터 흐름을 구현하였습니다. 기회입니다. 저희는 팀과 개인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는데요. 팀 입장에서는 OE 기반 생산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경험을 해보고 이후에 업무 자동화 및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의 기회로는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스마트 팩토리를 디지털로 전환해보는 경험을 하고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먼저 쉐어포인트에는 앞선 모델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쉐어포인트 데이터 베이스 사용하는데 먼저 이렇게 지금 머신 코드, 설비에 있는 머신 코드랑 생산에 있는 머신 코드가 같은 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트도 같은 색으로 연결되어 있고 퍼슨 코드, 사람 아이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작업자와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용 ERD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파워 BI인데 파워 BI 발표는 다음 분이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구축한 시각화 분석 자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시보드인 계획 대비 실적 현황 화면으로 현장의 생산성과 목표 달성률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페이지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버튼은 슬라이서로 각 설비의 명을 표시한 것으로 구축하였으며 좌측 테이블을 보시면 2026년 6월 한 달간의 일정 자료로 누적된 생산 목표와 생산 실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각각에 보이는 설비 슬라이서를 클릭하셔 보이는 차이와 꺾은 선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 아래에서 위로 뻗어나는 두 개의 꺾은 선 중에서 좀 연한 색이 생산 실적 누계, 진한 선이 생산 목표 누계의 선입니다. 각 설비별로 차이가 대부분 실적이 우수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MCT 8번에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는 생산 목표 대비 이 생산 실적이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럼 8번 설비를 이용해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차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가동 현황 대시보드입니다. 현장의 고질적인 병목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집중 관리 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왼쪽 표에서 공장 전체의 비가동 시간은 15,200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데이터로는 이 자재 품절 시간으로 인해 파레토 시각화 그래프를 도출하였을 때 약 6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사소한 문제들을 다 건드리기보다는 자재 품절이라는 핵심 요인 하나만 완벽하게 제어해도 전체 비가동의 6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의 비가동 요인과 설비 자체의 효율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 설비 종합 효율 대시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BI 마지막 대시보드인 설비 종합 효율입니다.
설비 종합 효율은 제조 라인이나 기계가 최대 잠재력 대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핵심 성과 지표 KPI를 나타내며 제조 공정의 현상 낭비 요소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상단에 보이시는 요약 카드를 보시면 현재 우리 라인의 전체 OE 평균은 136%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지만 대시보드는 대다수의 녹색 등 사이에서 혼자 빨간색이 나타나 있는 MCT 8번 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꺾은 선 막대 그래프 역시 MCT 8 구간의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각을 증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장 전체의 효율이 136%라고 해서 안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시보드 실시간 시각화를 통해 관리자들에게 명확하게 짚어주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MCT 8번의 설비 종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비 종합 효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설비 종합 효율은 설비의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 세 가지의 곱으로 산출하며, 시간 가동률은 설비의 가동 시간 손실을 나타내고, 성능 가동률은 속도 저하 및 미세 정지에 의한 생산성 손실, 양품률은 불량 발생에 의한 품질 손실을 나타냅니다. 이 세 변수는 각각 가동 손실, 성능 손실, 품질 손실을 관리하여 OEE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 세 변수 중에서 OE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율속 변수는 시간 가동률로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설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시간 손실은 성능 가동률과 양품률 개선 효과를 모두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비 고장 감소, 예방 보전 강화, 교체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OEE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MCT 8번 설비의 실적 현황을 보았을 때 생산성이 저조한 이유는 비가동 현황의 자재 품절이 주된 이유로 인해서 설비가 작동되지 못해 발생한 시간 가동률의 감소로 설비 종합 효율이 85%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상황에서 빨간색 불이 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누수 없이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오토메이트 기반 승인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텝 1 단계에서 데이터 감지 단계에서는 쉐어포인트의 설비 운영 데이터가 등록되는 즉시 시스템이 OEE 기준치 미달 여부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조건 확인 단계인 스텝 2에서는 파워 오토메이트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OEE가 기준치인 85% 미만일 경우에만 알림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불필요한 알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스텝 3 이메일 자동 발송 단계에서 관리자에게 설비명, 비가동 시간, 원인, OEE 값, 기존 대비 값과 비교를 하여 핵심 정보를 포함한 메일이 자동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마지막 스텝 4 단계에서 신속 대응 단계를 통해 관리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즉시 알림을 확인하고 현장 조치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최근 7일 현황을 임시로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 외의 기간에도 사용자가 날짜별로 파악하고 싶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간의 공정 불량이나 성능 저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현황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성능 저하와 공정 불량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는 월말 보고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즉시 공유받아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또는 업무 누락 방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생산성과 설비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워 앱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구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X를 보시면 생산 실적 등록과 생산 실적 현황 두 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실적 등록에 들어가시면 지금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차량 작업자를 클릭해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작업자를 클릭해야 활성화하게 된 이유는 그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와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할 수 없게 나왔습니다. 작업자를 클릭하시고 항목 주기가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설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진행한 설비를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날짜와 여기 등등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QR과 NFC를 사용해서 QR 코드를 사용하면은 테이블로 입력한 정보가 QR을 인식해서 여기 정보가 들어와서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NFC도 똑같이 NFC에 입력된 정보를 읽어와서 쉐어포인트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생산실적 현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 작업자가 시작한 날짜와 종료 시간, 아이디, 이름 등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뜨게 되고 이 작업자가 진행한 계획 시간, 가동 시간, 표준 CP,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오류가 발생한 이유, 발송률, 품질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칸에 보시면 아까 오토메이트로 작업한 승인판이 있습니다. 여기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았다고 다 날짜로 뜨게 다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만들어보는 거기도 하고 해서 많은 실수가 있었을지도 많은 실수가 발생하고 어떤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의 설계라든가 같은 걸 실무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